자,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교실이 바뀌었죠. 그죠? 이따 또 우리 옮겨야 된다면서. 예, 큰일 났네. 자, 그래도 뭐 쾌적한 데 사는 게 좋으니까. 그죠? 그래도 공간이 좀 넓으면 좀 덜 졸리고 그렇겠죠. 그죠? 자, 우리 교재 182쪽 펴시면 됩니다. 182쪽 펴시면 10회 쪽이고요. 지금 이제 비판적인 읽기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그죠? 그런 부분들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죠. 일단 1번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창의적인 읽기까지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창의적인 읽기 적용하는 거. 자, 보세요. 오늘 비판적인 읽기까지 들어갈 거고, 지금 여기 보니까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보시면은 위에서 7번째 줄에 단호한 반응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단호한 반응. 요게 핵심어죠. 그래서 보시면 단호한 반응은 자, 공격적인 반응과 다르다 하면서 어떤 건지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뭐 하지 않는다? 침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겠다라는 거죠. 이 되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방법이 정확히 나와 있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거. 그리고요. 주장은 명쾌하고 직접적이고 요점을 찌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일단 상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적용하는 거죠. 자, 흡연자가 당신의 사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묻는다. 당신은 담배 연기를 싫어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달갑지 않다. 그럼 이 사람은 자신의 주장은 뭐예요? 담배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죠? 이 내용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면 달갑지 않다는 자신의 주장을 직접적이고 명쾌하게 드러내면서도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1번부터 따져보죠. 1번에 좀 그러긴 하지만 괜찮아요. 이건 뭐예요? 자신의 의견이 전혀 내세워진 게 아니죠. 그죠? 분명히 달갑지 않은데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조건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 보면 안 되죠.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데요. 좀 참아 보시겠어요? 라고 해서 달갑지 않다는 자신의 생각 분명히 내세우고 있기는 한데 근데 참으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뭐가 배제돼 있어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든가 그 다음에 배려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배제돼 있는 거죠. 3번 보시면 안 피우시면 좋겠어요. 연기가 해롭잖아요 해서 자신의 달갑지 않다는 의견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피우고 싶으시면 뭐예요? 차를 세워 드릴게요 라고 해가지고요. 차가 아닌 밖에서 피우라고 해서 그죠? 상대방의 담배 필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요. 상대방의 담배 피우고 싶다는 것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뭐 그죠? 그다음에 4번 보시면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피워도 그렇고 안 피워도 좀 그러네요. 어쩌자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거의 오빠 야 뭐 먹고 싶어 했을 때 아무거나라고 답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명쾌하게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고요. 뭐 뒤에도 생각해 보시고서 좋은 대로 결정하세요. 이런 것도요. 그죠? 자신의 주장이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단호한 반응의 조건 충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죠. 그래서 적용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건들 하나하나 대응시켜 가면서 거기에 부합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2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만만치가 않고 특히 2번에서 결정하기 힘들었던 게 뭐예요? 디귿 쪽 아니었습니까? 그죠? 일단 디귿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보죠. 주어진 제시문은 상당히 간단해요. 일단 보니까 이론 X에 근거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보면 이론 X에 따르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A가 B의 원인이다라는 요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그죠? A가 B의 원인이다는 만약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해가지고요. 조건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네요. A가 원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제 우리 논리를 배웠기 때문에 not 기호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뭐도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A가 B의 원인이라는 것은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얘 들어주고 있죠. 예를 들어 기온이 낮아진 것이 이게 A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온도계 눈금이 내려간 것의 원인이라면 그럼 뭐예요? 기온이 낮아지지 않았더라면 온도계 눈금도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문단 보면 만약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요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은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난 상황보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A가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뭡니까? B가 일어난 상황보다. AND죠? 그 다음에 A가 일어나지 않고 그죠? 그리고 뭐예요? B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 조심해서 끊어야 되죠. A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B도 일어난 사실과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 요거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거죠. 자, A가 B의 원인이다.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요거 그대로 보면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난 상황보다 A가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 A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난 사실과 더 어때요? 유사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죠?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난 상황과 유사한 정도가 얘가 더 크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표현하면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난 상황보다 얘보다 A가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 A와 B가 일어난 상황과 더 유사하다는 거니까 요거하고 유사성의 정도가 얘가 더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일단 말은 좀 복잡하지만 자, 그다음에 얘 들고 있죠. 만약 기온이 낮아지지 않았더라면 온도계 눈금이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은 기온이 낮아지지 않고 온도계 눈금이 내려간 상황보다 기온이 낮아지지 않고 온도계 눈금이 내려가지 않은 상황이 기온이 낮아지고 온도계 눈금이 내려간 사실과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거 그대로 그냥 기온하고 온도계 눈금 가지고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 기억하고 니은까지는 쉽단 말이죠. 보세요. 갑의 흡연이 갑의 폐암의 원인이라면 이건 그대로 대응시켜보면 되는 거죠. 뭐가 A예요? 흡연이 A, 그 다음에 폐암이 뭡니까? B죠? 그죠? 그래서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면 흡연하지 않았더라면 뭡니까? 흡연하지 않았더라면 not A라면 그죠? 폐암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뭡니까?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사실은 복잡한 생각 없이 여기에 그대로 대응시켜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겁니다. 그죠? 기억은 맞고요. 니은도 한번 보죠. 갑이 홈런을 치지 않고 갑의 팀이 승리한 상황보다 그러면 홈런을 치지 않고가 뭐예요? 홈런을 쳤다를 A라고 본다면 not A겠죠. 홈런을 치지 않고 그 다음에 팀이 승리했다. 팀이 승리한 상황보다 홈런을 치지 않고 not A, 그 다음에 팀이 승리하지 않은 상황이 얘가 그죠? 그 다음에 갑이 홈런을 치고 그리고 갑의 팀이 뭐 승리한 사실과 어떻다? 더 유사하다. 얘도 지금 요 부분을 그대로 옮겼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홈런을 치지 않고 승리한 상황보다 홈런을 치지 않고 승리하지 않은 상황이 홈런 치고 승리한 상황과 더 유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얘도 대응시켜 보면 니은까지도 그래도 무난하게 해결되는 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디귿도 왠지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보세요. 또 보죠.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음에도 여기선 뭐예요? 까마귀가 난 것이 배가 떨어진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A가 B의 원인이다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까마귀가 날지 않고 배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보다 해보죠. 까마귀가 날지 않고 그 다음에 배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보다 그리고 뭡니까? 까마귀가 날지 않고 옆으로 써볼게요. 까마귀가 날지 않고 그 다음에 배가 떨어진 상황이 까마귀 날고 배가 떨어진 사실과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 각각을 비교했을 때 까마귀가 날고 그죠? 배가 떨어진 상황과 더 유사한 건 까마귀 날고 배 떨어진 상황이죠. 까마귀 날고 배가 떨어진 상황과 더 유사한 건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더 유사한 거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음에도 까마귀가 날지 않고 배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보다 날지 않고 배가 떨어진 상황이 더 유사하다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A가 B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부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부정을 한 건데 한번 생각을 잘 해보자고요. 원래 원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난 상황과 더 유사한 건 뭐예요? A도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더 유사한 거고 원인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설명에 따르면 부등호가 반대로 가는 거죠. 그죠?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난 상황이 더 유사하다는 건데 원인일 때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니까 얘를 뭐 해야 돼요? 부정해야 되죠. 부정. 그죠? 반대로 부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얘를 부정하게 되면 보세요. 이쪽이 더 크다를 부정하게 되면 뭡니까? 이거예요? 아니죠. 뭐죠? 오른쪽이 더 크다를 부정하면 뭡니까? 왼쪽이 더 크거나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이 부정은. 그죠? 우리가 A가 크다, B가 크다 혹은 A와 B가 같다 세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걸 부정하는 것은 반대편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원인이 아니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난 상황이 얘보다 이것과 더 뭡니까? 더 유사하거나 유사함의 정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같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더 유사하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적절한 적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A가 B의 원인이다를 부정한다는 것은 이쪽이 더 유사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건데 더 유사하다. 이것을 부정하면 반대쪽이 더 유사하거나 유사성의 정도가 같다가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더 유사하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부정한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세요. 말장난이 휘둘리지 말고 한쪽이 더 크다, 더 유사하다의 반대는 반대쪽이 더 유사하거나 유사성의 정도가 어떻다, 같다라는 말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정을 하게 되면. 딴 건 둘째치고, 그죠? 그래서 이것은요, 적절한 적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론 이 문제가 예전에 7급에 나온 문제기는 해요. 7급에 나온 문제기는 한데 특히 이제 우리 출제기조 전환되고 나서 우리가 보는 9급 시험에서도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잡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2번 문제는요. 생각 잘 하셔야 되고요. 까다로운 문제에 속해요. 이렇게 정도는 하시면 되고요. 자, 3번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2번과 3번이다 둘 다 난도 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60% 미만 문제가 되는 거죠. 계속 이런 것들은 훈련하고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참, 어제 모의고사 봤죠? 예, 우리 절반 정도밖에 안 보셨던데, 그죠? 저기 몸 관리 잘 하시고, 이제 12월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국가직이 내년 4월이고요. 그죠? 지방직 6월이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몸 아파서 못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필이면 또 시험 보는 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이 겹쳐서 못 보시는 분들 계신데, 보세요. 보셔야 돼, 모의고사 계속. 보셔야 되고,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보겠다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니, 시험 보는 당일까지 나는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는 자신감 쉽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아픈 얘기를 하자면, 시험 보는 당일까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하겠다. 공부하고 있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나는 시험 보는 당일까지는 어쨌든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어금니 꽉 깨물고 피를 토하면서 공부하고 있다. 그것도 아니잖아. 그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한두 번 상황 생겨서 못 볼 수 있지만 자꾸 보셔야 돼요. 점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압니다. 저도 이 바닥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 때문에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공부 그래도 나름 한다고 했는데 점수가 생각만큼 안 나오면 좀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래봤자 모의고사면 나중에 시험 볼 때만 잘 보면 되고 모의고사는 나중에 시험지 받아서 따로 그냥 체크만 해보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110분 동안에 100문제 푸는 그 호흡이 연습이 혼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여기에 수백 분이 모여가지고 수백 명이 모여서 옆 사람이 시험지 종이 넘기는 소리, 사각거리는 소리, 기침하는 소리, 그런 것들, 그죠? 완벽하게 똑같이 구현되지는 않지만 혼자서 조용히 이어폰 꽂고 시험 문제 풀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좀 다른 사람들의 그 미세한 소음들 속에서 그 와중에서 내가 집중해서 문제 푸는 연습하는 거는요, 되게 달라요. 진짜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노량진 쪽에도 학원이 많잖아요. 공무원 학원 많잖아요. 그쪽이 몰려 있잖아요. 그쪽이 일단은 몰려 있으니까. 근데 거기 한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도요,
다른 학원에 가는 날이 모의고사 보러 갈 때 가요. 그러니까 비용이 비싸지 않으니까 뭐 5천 원, 10,000원 이 정도 되니까 A 학원에 다니는 친구가 B 학원에 시험 볼 때 어차피 모의고사 날짜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시험 보러 가고 C 학원 시험 보러 가고 어차피 한 1, 2만 원 들여가지고 다양하게 그 모의고사 환경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모의고사 문제가 100% 좋은 문제일 수는 없죠. 그죠? 100% 좋지는 않지만 의의를 그렇게 두셔야 돼요. 그렇게 110분 동안에 집중해서 보시지 않으면 내가 어디까지가 돼 있고 어디까지가 안 돼 있고 내가 최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점수에 너무 크게 마음 쓰시지 말고 뭐 점수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모자란 부분 확인하고 채우면 되죠. 그러려고 시험 보는 건데. 그죠? 그래서 그건 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느낌에는. 그죠? 하긴 뭐 저도 그 고등학교 때 그렇게 시험을 피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그렇죠. 저는 그 본고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94년에 제가 대입 시험을 봤는데 그때 일부 대학이 수능도 보고 국어, 영어, 수학, 본고사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수능 보고 나서 본고사도 따로 봤는데 그때는 본고사도 모의고사가 있었거든요. 사설 출판사에서. 근데 수학에 너무 자신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한 그 연속해서 3번을 국어, 영어만 본고사, 모의고사를 보고 수학을 안 봤어요. 그래서 맨날 담임 선생님이 이번에도 수학 안 봤냐? 이번에도 수학 안 봤냐?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러는데 여름방학 좀 지나고 나서 스스로가 좀 뭐랄까 한심하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피해도 실제로 시험 당일에는 수학 시험지가 내 눈앞에 떨어질 텐데 점수 안 나온다고 모의고사에서 자꾸 피해버리면 최소한의 훈련조차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스스로 이제 자각을 한 거죠.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좀 덤벼보자. 뭐 점수 안 나오도 할 수 없지 뭐 이러면서 좀 그때 저도 좀 도망쳤던 거죠. 뭐 여러분들이 저처럼 도망쳤다는 게 아니라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조금 여름방학 지나면서 정신 차리고 뭐 점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시험 계속 봐보고 하니까 도움은 되더라고요. 도움은 되고 실제로 도움도 됐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7문제 중에 4문제밖에 못 풀기는 했어요. 뭐 결과적으로 그게 뭐 7문제 다 푸는 사람이 있는 시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가 나쁘지는 않았고 그래서 요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되어 있는 거 안 되어 있는 거 명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상대적인 그 소수학원에서 보는 거지만 상대적인 비교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체 평균에 비해서 이 과목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가,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이렇게 보고 제가 슬쩍 봤거든요. 봤는데 너무들 많이 안 오셔가지고 뭐 편찮으신 분도 계셨고, 근데 되게 좀 뭐랄까 마음이 애잔하고 아프다 그래야 되나? 왜 시험을 안 보실까? 그죠? 그런 생각이 있고, 뭐, 화가 나고 야단 쳐야겠다. 뭐, 여러분들 성인인데 제가 무슨 야단을 치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이유가 있다면 조금 좀 마음을 비우시고 계속 좀 연습을 해보세요. 그죠? 그리고 저기 뭐야. 설마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눈 떠보니까 10시 반이었어. 수험생이 오전 10시 반에 눈 뜨면 이거는 우리 정말 심각하게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굳게 믿고요. 다른 이런저런 심리적인 이유나 실제로 편찮으신 분들 계셨겠지만 몸 관리도 잘 하시고 12월부터 1, 2, 3월까지는 꼬박꼬박 잘 보셔야 돼요. 찾아서라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작정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중한 시간 들여서. 그래서 정말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보셨으면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담을 해도 뭐가 있어야 상담을 하지. 그러니까 국어는 제 과목이니까 보고 제가 그냥 보면 알죠. 근데 나머지 과목들 어떻게 해요? 아무 점수가 확인이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께 무슨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건 조언이 아니죠. 열심히 해요. 건강해요. 건강하게 준비해요. 이게 조언입니까? 이건 사담이야, 사담. 사담. 그죠? 언어의 친교적 기능. 나 네가 걱정돼. 나 당신을 걱정하니까 우리 정서적으로 되게 친밀한 거지? 뭐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강사가 하는 역할은 아니죠. 그죠? 물론 여러분하고 저는 친한 편이기는 하죠. 아닌가? 그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거 뭐 좋아할 일인가? 근데 어쨌든, 근데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드려야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 두려워하지 말고 잘 보시고, 당일에 정말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못 보시면, 여기서 시험지 보내드리잖아요. PDF로 싸드리고 하니까, 그거 받아서 생각날 때 풀지 마시고, 하루 날 잡아서 110분 맞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나와서 못 봤으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으면은 110분 맞춰서 풀어보고 결과 기록해두고 틀린 문제 체크해두고 영역 체크해두고 뭐 봐야 되는지 점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잘 다잡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그럼요. 다시 봐야 되죠. 어떤 분 당연히 그래야죠. 예, 그래서 어제 그 텅 빈 교실을 바라보면서 저의 고3 때 생활이 잠깐 생각이 났었어요. 그죠? 본고사, 모의고사 보러 가서 수학은 보지도 않고 맨날 나오고 담임한테 그냥 맞을 거 각오하고 담임이 뭐라고 하든 그죠? 그래서 그런 제 모습이 잠깐 겹쳐서 보였었습니다. 뭐 똑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죠? 제 삶에서 갖고 있는 부끄러움 중에 하나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너무나 많기는 많은데 그렇게 그냥 별거 아닌데 피했던 것도 제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좀 저에게는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자, 보죠. 3번 한번 보시면 이것도 추론할 수 있는 건데 기억, 니은, 디귿이다. 사례에 적용하는 걸로 나와 있죠.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요. 일단 1문단은 여기서 안 띄었어요. 안 띄었는데 1문단에서 뭐 설명하고 있나요? 공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러는 거죠. 말씀해 주세요. 공정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뭐하고 뭡니까? 공평성과 뭐예요? 독립성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공평성과 독립성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2문단, 3문단에 걸쳐서 공평성이라는 건 무엇이고 독립성이라는 건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겠죠. 그러면 일단 보세요. 2문단 쪽에 보니까 공평하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공평하다는 것은 여기에 제시된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동전 던지기를 충분히 여러 번 진행했을 때 가능한 결과, 즉 뭐예요? 즉이라고 풀어주면서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거의 없다? 같다라는 게, 그죠? 이게 바로 공평하다는 겁니다. 그죠? 뭐 기계 장치가 되어 있든 아니든, 그죠? 어쨌든 횟수가 거의 같다면 공평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문단에 보면 독립성이 공정성의 조건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해가지고요. 3문단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독립적이라는 거, 독립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동전 던지기 게임이 독립적이라는 것은 동전 던지기의 결과가 잘 봐야 되죠. 동전 자체가 가진 특성 이외에 특별한 장치에서 뭐 되지 않는다? 조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그죠? 독립적이라는 것은 뭐 되지 않는다? 조작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부정형은 조작되지 않는다는 거. 다만 동전 자체가 가진 특성 이외에 특별한 장치에서 조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만일 게임에 사용된 동전이 특별한 외부 장치에서 조작되어서 앞면이 2번 나온 뒤에는 뒷면이 나온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2번 연속으로 앞면이 나온 뒤에 게임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전략을 채택한 사람은 언제나 패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동전이 외부 장치에서 조작될 경우에는 뭘 만들 수 있대요?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정돈해 볼게요. 외부 장치에서 조작될 경우라 그랬으니까 외부 장치에서 조작된다면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고요. 독립적이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기억부터 한번 걸려보죠. 여기서 바로 걸리죠. 보니까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뭐예요? 없는 동전 던지기 게임은 어떻다? 독립적이다. 그러면 독립적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과의 상관관계를 잡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3문단에서 정리한 것은요. 전략과 독립적이라는 게 바로 직접 맞닿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보니까 전략이나 독립적이나 둘 다 뭐하고 관련이 되죠? 조작이라는 것과 관련이 되네요. 그죠? 그럼 보세요. 이걸로 엮을 수 있겠네요. 지금 독립적이라는 것은 조작되지 않는 거니까 조작된다는 것은 결국 뭐하지 않다?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독립적이라는 것은 조작되지 않는다 그러면 조작된다는 것은 반대니까 여기도 반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곧 뭐예요?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나니까 독립적이라는 요소와 전략이라는 요소가 연결이 되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는 뭡니까? 전략을 만든다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소재는 똑같은데 서로 반대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뭐 활용한다고 했어요? 규칙. 대우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죠? 저번에도 해봤던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요거 이제 이렇게 바꿨으니까 독립적이지 않은 것은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에 대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앞뒤 바꿔서 부정하면 되죠? 뭘 만들어낼 수 없다면? 전략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뭐다? 독립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기억하고 비교했을 때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게임은 어떻다? 독립적이다 해서 딱 똑같이 맞아떨어지네요.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억은 맞는 거예요. 그죠? 이 기억을 처리하는 게 조금 까다로웠을 겁니다.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독립적이라는 것과 전략을 직접 엮지 않고요. 조작이라는 것으로 연결해서 엮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웠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고 방식은 앞으로 문제에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이거 역시 예전에 7급 문제기는 한데 오히려 9급 범죄에서 논리적인 사고와 관련해가지고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은하고 디귿은 그래도 걸러내기 편해요. 보세요. 니은은요. 앞면이 나온 바로 다음에는 반드시 뒷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온 바로 다음에는 반드시 앞면이 나오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는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거의 유사할 겁니다. 그죠? 왜냐면 홀수번을 던지면 앞면이나 뒷면이 한 번 더 나올 거고 짝수번을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같을 거란 말이죠. 근데 니은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공평이라는 거죠. 그러면 공평하다는 것은 횟수가 거의 어떻다는 겁니까? 같다는 건데.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에 한 번씩 번갈아 나오니까 횟수가 거의 같을 거란 말이죠. 따라서 공평하지 않다가 아니라 뭐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어차피 공평하다는 것의 기준은 동전의 장치가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은가로 따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뭐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횟수라는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장치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디귿 같은 경우는요. 동전 자체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 지금 뭐 얘는 답은 쉬운 게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 차이가 클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횟수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차이가 클 때 그러면 일단 뭐에서 어긋나요? 공평성에서 어긋나 버리니까 공평성에서 어긋나면 당연히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평성이 아니라 공정하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둘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 공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확률 차이가 크다라는 것은 적어도 공평성을 갖추지 못한 거니까 당연히 뭐 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정도가 되는 거죠. 괜찮겠어요? 그죠? 특히 연습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억에 접근하는 방식은요. 시험에 두루두루 쓰일 수 있으니까 우리 왜 그때 검증 원리라는 지문했던 거 생각나요? 지난주에? 왜 달 뒷면 얘기하고 그런 거. 그 지문도 사실은 접근할 때 요런 식의 사고 과정으로 접근해서 대우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기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방식은 깔끔하게 정리되신 분들은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 기억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잘 잡지 못하셨다면 오늘 복습하시면서 다른 맞은 문제들은 저하고 같이 확인하시면 되는데 얘는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다만 디귿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디귿에 한해서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은 어차피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요거 나눠서 보면 이거 디귿의 상황은 공평성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죠? 어차피 공평성은 앞뒷면 나오는 횟수가 거의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당연히 방금 봤던 것처럼 공평성은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요거 독립성은 어때요? 독립성은 어떤 개념이죠? 동전 자체가 가진 특성 이외의 특별한 장치에서 조작되지 않는다. 근데
디귿의 상황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동전 자체의 뭐? 무게중심. 얘는 동전 자체의 뭐가 되는 거예요? 특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앞뒷면 나올 확률 차이가 큰 것은 공평성은 없지만 뭐는 갖추고 있는 거예요? 독립성은 그렇죠. 갖추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동전 자체의 특성 이외의 특별한 장치에서 주작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동전 자체의 특성에 의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디귿 같은 경우는 뭐는 성립하는 거예요? 독립성은 성립하는 겁니다. 괜찮겠어요? 만약에 디귿을 독립성 성립 여부로 물어봤다면 디귿도 까다로웠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내용이 이렇게 나뉘어서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나눠서 출제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봐두시고요. 괜찮습니까? 그죠? 이런 문제는 재밌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가봅시다. 4번. 적절하지 않은 것 얘기하고 있고요. 그죠? 요거는 뭐 글의 핵심 내용하고요. 전개 방식을 한꺼번에 묶어서 물어보는 건데 피셋 같은 데서는 종종 나오는 형태기는 합니다. 문제 난도를 떠나서, 그죠? 다만 이제 우리 보는 9급 시험에 이렇게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건 자주 출제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뭐 연습하는 셈치고. 자,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단락별로 돼 있잖아요. 가, 나, 다라 돼 있으니까 1번부터 빠르게 보죠. 중심화제 소개하고 핵심어 제시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 중심화제가 뭐예요? 그죠? 농약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핵심, 그 다음에 핵심어는 뭡니까? DDT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DDT의 악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고 직접 밝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뒤에 펼쳐질 내용을 뭐하고 있다?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DDT가 끼칠 생태계의 영향을 인과 분석. 뭐 인과 분석이란 말 대단할 것도 없죠. 뭐와 뭐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나 한번 보니까 이를테면은 물에 녹지 않고 생물학적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죠? 벌써 인과관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뒤쪽에도요. 매우 얇은 알을 낳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역시 인과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3번 한번 가보면 다는 DDT의 악영향을 지시하고 이런 말들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의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 다 보니까 DDT의 악영향이 나와 있기는 해요. 세계 전역으로 퍼질 수 있다. 그리고 생물 농축과 잔존성 이런 것들이 다 악영향이기는 한데 다만 보니까 생산이 중단되었고 유기염속의 농약의 사용이 대부분 금지되었다는 뭐가 제시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사실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고요.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뭐가 드러나진 않아요. 주장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당연히 선택지에 나와 있는 요소가 2가지 이상일 때는요. 따로따로 끊어서 앞에 거, 뒤에 거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괜찮죠?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4번에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 왜 암시적이라는 게 이런 거죠. 조심해야 한다라고 직접 얘기하면 암시적인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런 나쁜 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해주면 사람들이 그 나쁜 점을 인식하면서 조심해야겠구나라고 직접 나와 있지는 않아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라에 한번 보니까 생태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사실, 그죠? 그 다음에 어떠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나쁜 면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 사실을 보고 사람들은 뭘 생각하게 돼요? 조심해야겠군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경각심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거 맞아요. 그죠?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 직접적이지만 나쁜 면을 언급함으로써 돌려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건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괜찮으시죠? 그죠? 한번 보시고. 네, 5번. 자, 5번은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그죠? 내용 외우라는 거 아니고 그냥 적용하는 문제예요. 적용하는 문제고 항상 우리가 뭔가 막 논리적인 내용을 다루면 그냥 심리적으로 움츠러드는데 얘는 뭐 엄청난 내용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다. 보세요. 1, 2, 3, 4번에서 다 여기 나와 있는 모순관계 배중률, 그 다음에 무모순율, 반대관계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 건데 나타나 있는 형식을 그대로 보면 되죠. 먼저 1번은 뭐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순관계. 그러면 모순관계에 대한 얘기를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죠? 어떤 진술 P와 그 다음에 그것의 부정 P가 아니다라는 진술이 무슨 관계? 모순관계. 그러면 같은 대상을 두고
P다, P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관계래요? 뭐예요? 나는 남자이다와 P잖아요. 남자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남자가 아니다. 뭐예요? P가 아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니까 무슨 관계 맞습니까? 모순 관계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2번에 보면 배중률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배중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떤 것이든 P이거나 P가 아니다 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배중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P이거나 P가 아니다. 뭐예요? 사람이거나 사람이 아니다. 같은 거 가지고 P이거나 P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뭐 맞습니까? 배중률 맞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3번에 무모순율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보니까 어떤 것이든 P면서 P가 아닌 것일 수 없다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걸 뭐라고요? 무모순율. 무모순율도 기본적으로 P라는 뭘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같은 대상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온풍기를 틀었더니 머리부터 뜨거워지고 있죠? 그죠? 예, 이따가 뭐 저기 뭐야, 예, 잠깐 감사합니다. 예. 추우면 말씀하세요. 예, 다시 틀어드릴게. 그죠? 이게 냉방으로는 위에 있는 게 좋은데 난방으로는 위에 있는 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발은 시리고 머리만 뜨겁고, 그죠? 예, 졸린데 푹 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발가락 시려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머리는 뜨거워서 졸린데 발은 또 차가워가지고, 그죠? 저도 여기 숙소에서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요즘에 전기장판 틀고 자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불을 여기까지 덮잖아요. 코는 시리고 몸은 따뜻해요. 그래서 여기 이 온도 차이가 몸과 이 코에서 확연하게 느껴져가지고, 그죠? 전기장판 틀고 자니까 너무 좀 따뜻해서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죠? 심지어는 전기장판 속에 들어가서 밥 먹고 싶어요. 근데 자세가 안 나와가지고, 그죠? 이게 엉덩이 따뜻하고 그러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고구마 라떼 같은 거 먹으면서, 예? 원피스나 한번 정주행하고, 뭐 이런 느낌, 충동을 자꾸 받는데, 저도 할 게 많아가지고. 저기, 제가 쓰는 그 OTT 그거에 에반게리온 극장판이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볼까 말까. 왜냐면 또 보면 다 봐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건 일단은 내년 4월에 9까지 끝나고 나면, 그죠? 그때로, 뭐, 잠깐 한 편씩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보려면 싹 한꺼번에 몰아서 봐야지. 그래서, 있다는 거 확인하고 나서 잠깐 광분했으나, 이렇게 유혹을 누르고, 그죠? 그 시간에 공부하고 책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발견해가지고 막 우연히 발견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덕후 아닙니다. 그죠? 뭐, 선생님 맨날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완전히 덕후 스타일인데 그 정도까지라고 하기엔 제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일반인이죠. 뭐 고마워요. 일반적인 수준인 거죠. 그죠? 요즘 애들은 에반게리온을 모르더라? 그래요? 어제 만난 친구들은 에반게리온 얘기했더니 껌뻑껌뻑 이러고 있던데? 그래요? 그래? 6명 중에 1명밖에 모르던데? 자, 어쨌든 무모순율 보니까 어떤 것이든 사람이면서 남성이 아닌 것일 수 없다. 이건 확 보이는 게 똑같이 뭘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P 가지고 얘기해야 되니까 맞게 쓴다면 사람이면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아닌 것일 수 없다 이런 형태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형식 그대로 적용해 보면 3번 틀렸다는 거 금방 보일 거고요. 물론 이제 3번을 답으로 잡아내면 다행인데 4번까지 읽으면 살짝 헷갈리기는 해요. 그죠? 4번 좀 처리해 보죠. 반대 관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죠? 둘 다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하는 거 그러면 둘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죠? 두 대상이 있을 때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덥다와 지금 춥다라는 진술 사이의 관계는 반대 관계이다. 둘 다 그럴 수 있는 관계는 뭐예요? 지금 덥지도 않고 뭐예요? 춥지도 않다. 근데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다라는 게 시원하다, 서늘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물 온도 같은 걸로 따지면 미지근하다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슨 관계가 맞아요? 반대 관계가 맞습니다. 그죠? 일단 그래도 4번이 금방 떠오르진 않더라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같은 것을 두고 얘기했다는 요 조건만 잘 이해하시면 답 자체를 찾는 건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창의적 읽기예요. 그래서 창의적 읽기가 기본적으로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는 건데 보통은 제시문의 내용을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원리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제시문에 나와 있는 직접적인 사례 같은 거 보면서 유사성 확인해서 적용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비판적인 읽기 이제 나옵니다. 그죠? 6번부터 비판적인 읽기죠. 창의적 읽기와 비판적인 읽기의 난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자, 보면 비판적인 읽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우리 시험에서 어떤 용어 등장하죠? 강화와 약화 이런 용어가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특정 입장을 보여준 다음에 선택지에 나와 있는 사례나 견해가 그 특정 입장을 강화하는지 약화하는지 기본 축은 단순해요. 강화하는 것은 입장, 태도, 관점이 어떤 겁니까? 똑같은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약화하는 것은 입장, 태도, 관점이 반대되는 겁니다. 그죠? 다만 이제 그 기준은 우리가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내용 분석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강화하는 것으로 적절한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강화하는 거네요. 나름 칙은 따끈따끈한 문제입니다. 보니까 A국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도시 이외 지역의 초중고 교사가 부족하다.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A국 정부는 도시 이외 지역의 교사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도시 이외 지역의 교사 연봉을 10% 인상하고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했는데 하지만 이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그러면 지금 이 글의 입장은요 뭐예요? 연봉을 높이는 거나 그다음에 뭐예요? 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해결책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해하고 있는 해결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를 늘리거나 연봉을 인상하기보다는 이거 말고 그죠?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환경과 사회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연봉 올리고 그다음에 이를테면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교육 환경, 사회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것. 현지 교사들뿐 아니라 교사를 지망하는 대학 졸업 예정자들 다수는 교육 환경과 사회 기반 시설이 열악한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일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죠. 일단 이글에서 부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글에서 추구하는 거, 요거 잡으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만 보면 되죠. 지금 보세요. 1번에 A국은 정부의 교육 예산이 풍부해서 도시 이외 지역의 교육 환경과 도시의 교육 환경에 별 차이가 없다. 지금 여기서는 교육 환경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다른 데와 차이가 있다는 건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입장이 반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따라서 얘는 요거 뭡니까?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겁니까? 약화하는 거겠죠. 도시 이외 지역의 교육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걸 확보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니 교육 환경 차이가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들고 있는 근거를 부정하는 거니까 입장이 반대되는 거고요. 그래서 약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2번 보면 A국에서 도시 이외 지역에 근무하던 사회초년생들이 연봉을 낮추어서라도 도시로 이직한 주된 이유는 교통시설의 부족으로 밝혀졌다. 그러면 도시 이외 지역에 교통시설이 부족해서 교통시설이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도시로 간다. 즉 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글의 입장과 같기 때문에 선택지 2번이 강화한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건 쉽죠. 3번에 A국과 유사한 상황이었던 B국에서는 교사 연봉을 5% 인상한 후에 그죠? 교사 비율이 증가했다. 근데 교사 연봉이 교사 비율 증가에 기여했다는 건데 여기서 연봉 인상은 해결책으로 지시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글의 입장과 3번의 입장은 서로 뭐 되는 겁니까? 반대되는 겁니까? 부정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는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반대되는 거니까 역시 강화가 아니라 약화고요. 문제 자체에서 그냥 강화하는 거 찾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패턴은 쉬울 겁니다. 그러면 4번 보면 A국과 유사한 상황이었던 C국에서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한 이후에 도시뿐 아니라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교사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교사 양성 프로그램도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입장이 반대가 되고요. 따라서 4번도 강화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약화가 되는 거죠. 그죠? 실제로 뭐 이런 이유들이 크다고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여기에 주요 관리자분께서 정선군의 국어 교육 전체를 책임지고 맡아주시면 안 되겠냐
해서 그래서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물었죠. 얼마 주실 수 있어요? 당당하게 물었죠. 아니 제가 먼저 이거 주면 해볼게요가 아니라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일하는 거 다 버리고 여기 오면 연봉이 줄면은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 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면 돼.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옛날 그거 보신 건 있어가지고 벽은 안 쳤어요. 그래서 얼마면 돼. 그래가지고 일단은 적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게 되면 저 혼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받는 연봉의 배는 아니더라도 그만큼 그 이상은 돼야 나머지 것들 저는 그것만 맞춰진다면 뭐 그래 정성군 전체 초등부터 고등까지 그리고 성인들까지 쭉 일관성 있게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단절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보다 아주 차곡차곡해서 국어에 문제 없게 쭉 이렇게 할 마음은 있는데 일단 말씀은 드려놨는데 뭐 좋은 소식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두려운 건 뭐냐면 잡힌 물고기에게는 밥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두렵습니다. 제 나이 되면 그런 거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급하니까 이제 여기 와라 뭐 하면은 뭐까지 해주겠다 그러는데 해서 여기 딱 정착해서 서울의 연이 끊기는 순간 그죠?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지상정이죠.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신중하게 뭐 당장 내일 모레 결정 나는 건 아니고 벌써 이제 내년 강의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뭐 내년 내후년 정도 지나야 그죠? 가닥은 나오겠죠. 뭐 저는 지내기 괜찮아요. 여기 뭐 하고 뭐 저는 뭐 여기 사회 기반 시설 괜찮던데 나는 그죠? 뭐 저기 아니 아리아리 정선 시네마도 있고 그러니까 극장도 있고 보니까 정선 시장 옷가게도 있고 어차피 백화점에서 옷 사 입을 일 없으니까 저는 그런 가게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다 있고 뭐 전자제품 뭐 집에 뭐 필요한 것도 그닥 많이 없는데요. 뭐 여기 보니까 LG, 삼성 다 있던데. 그죠? 그래서 굳이 막 그렇게 제가 누리는 소비가 그렇게 막 엄청난 특별한 공간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가지고 뭐 충분히 그죠? 이러다가 나중에 지역민으로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큰 그림을 그리고 와야죠. 그래서 몇 년 한 다음에 한 56세 정도 됐을 때 뭐 하겠습니까? 군수. 그죠? 이거 와서 정착하기로 했으면 거기까지 노려야죠. 그죠? 군수에서 욕심은 크게 없습니다. 강원도지사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죠? 교육사업 10년 투자한 다음에 군수하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진 나이가 되고 그 잘된 학생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저에 대한 그 선호가 있을 때. 그죠? 그래서 군수, 시의원, 군수. 그죠? 강원도지사까지. 강원도지사가 되는 순간 강원랜드 내 거잖아. 그러면 안 되죠? 어이구, 그죠? 그래서, 자, 그런 거 할 마음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까지 한번 가볼게요. 7번. 자, 보세요. 얘도요, 가를 강화하는 것 그랬는데, 가의 입장을 먼저 확인해 보죠. 7번까지 가보죠. 자, 일부 사회과학 분야는 과학의 발전 단계상 아직도 성숙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뭐예요? 사회과학 분야는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성숙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일단 이거 보는 순간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숙한 수준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 그거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일단 보세요. 우리 칠판에 띄워둔 것은요. 교재의 4번째 줄부터 띄워둔 건데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보니까 과학의 발전 단계 3가지 나와 있네요. 그죠? 뭐 나와 있어요? 둘째 줄에 전 정상과학 시기 이건 책에 있죠. 그 다음에 하나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정상과학 시기 그리고 뭐예요? 기존 패러다임이 새 패러다임으로 교체되는 과학혁명 시기 이렇게 3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성숙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그 다음에 패러다임은 모든 과학자에게 동일한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을 따르게 해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과학의 발전 나오네. 뭡니까? 뭐가 과학을 성숙한 수준으로 올려준다고요? 패러다임. 그러면 전 정상과학 시기는 성숙하지 못했겠네요. 그죠? 패러다임이 있는 정상과학 시기, 그 다음에 패러다임이 교체되는 과학혁명 시기에만 패러다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요. 전 정상과학 시기에는 패러다임이 없으니까 그러면 동일한 연구 방향이나 평가 기준이라는 것도 없는 거고 전 정상과학은 성숙한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 한 번도 패러다임을 정립하지 못해 전 정상과학 시기에 머물러 있는 과학 분야는 과학자 모두가 제각기 연구활동을 하고 성숙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기서
일부 사회과학 분야가 성숙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일부 사회과학 분야가 어떤 시기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전 정상과학 시기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요. 뒷얘기 보면 어떤 과학 분야라도 패러다임을 정립하면 정상과학 시기에 들어서게 되는데 한 번 정상과학 시기에 들어서면 어떻게 다시 전 정상과학 시기로 데려갈 수는 없다. 그리고 정상과학 시기는 과학혁명 시기로 이어지고 과학혁명 시기는 정상과학 시기로 이어진다. 정상과학 시기의 과학자는 동일한 패러다임에 따라 과학혁명 시기의 과학자는 기존 패러다임 혹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과학 활동을 하기에 요거 뭐야? 정상과학과 그다음에 과학혁명 시기는 모두 어떤 수준? 성숙한 수준이다. 그럼 이런 거죠. 정상과학 시기나 과학혁명 시기는 둘 다 성숙한 수준이고 그다음에 일단 성숙한 수준에 들어서면 전 정상과학이라는 성숙하지 못한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대요. 그러면 일부 사회과학 분야가 성숙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시기에 있다? 전 정상과학 시기에 있다. 그래서 전 정상과학 시기의 특성을 보이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정상과학이나 과학혁명 시기의 특성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1번부터 패러다임이 교체된 적이 있지만 보세요. 사회과학 분야에서 패러다임이 교체됐다는 것은 정상과학이나 과학혁명 시기인데 근데 그 두 시기는 다 어떤 수준? 성숙한 수준에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1번처럼 사회과학 분야에서 패러다임이 교체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1번하고 2번은 둘 다 안 돼요. 그죠? 교체된 적이 있건 패러다임이 교체되는 중이든지 간에 패러다임이 있는 시기 자체가 성숙한 수준에 모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성숙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예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패러다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 2번은 앞부분 보고서 확 날릴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패러다임이 정립된 적이 있지만 패러다임이 정립된 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한 번 패러다임이 정립되면 이미 어떻게 성숙한 수준에 올라가고 성숙한 수준에 올라가면 그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1번, 2번, 3번은요. 뒷내용 고민할 필요 없이요. 패러다임의 존재 자체를 가정하는 순간 성숙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생각한다면 4번이죠. 그죠? 그래서 패러다임이 정립된 적이 없고 전 정상과학의 시기고 그다음에 과학자들의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른 거죠. 패러다임이 있어야만 어떻게 하게 돼요? 동일한 연구 방향 평가 기준을 따르게 되고 그다음에 전 정상과학 시기는 제각기 연구활동을 한다 그랬으니까 패러다임도 존재하지 않고 연구활동도 어떻게 그죠? 평가나 방향이 제각각 다른 그런 시기에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4번이 아직도 성숙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 논지를 강화하는 진술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글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전 정상 과학 시기는 패러다임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두 시기는 패러다임이 있는 성숙한 시기인데 한 번 그 시기에 들어서면 전 정상과학 시기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성숙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딱 현재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거, 전 정상과학 시기에 머물러 있다는 그 핵심적인 특징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잠깐 숨 좀 돌렸다가 7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앞에 가서 배우면